안녕하세요.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?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이상하게 결국 내가 지는 것 같은 기분 드는 거요. 오늘 바로 그 이유,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 이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법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내가 맞는데 왜 질까요? 진짜 이상하죠. 뭐 온라인 댓글창이든 아니면 회사에서 심지어 가족이랑 대화할 때도요. 팩트랑 논리로 무장해서 딱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다? 답답함, 좌절감.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.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바보와 논쟁을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진 거예요. 끝난 게임이라고요. 왜냐고요? 애초에 그 사람들이 시작한 게임은 진실을 찾는 게임이 아니었거든요. 이걸 말이죠. 논쟁의 덫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. 왜 그렇게 진이 쪽 빠질까요? 우리는 보통 진실을 지키려고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요,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 논쟁에 응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, 감정, 심지어 위신까지 전부 상대방 손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그 사람들은요, 뭔가를 이해하려고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이기려고,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의 진짜 목표는 여러분을 시끄럽고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운 진흙탕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힘이 세구나. 이걸 느끼고 싶어 하는 것 딱 그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아주 냉정한 진실을 딱 마주해야 합니다. 쇼펜하우어는 논쟁을 진실 찾기? 에이,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자존심이랑 지배욕이 부딪히는 심리전? 딱 그렇게 봤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. 이걸 비유하자면 딱 이래요. 여러분은 논리, 팩트, 규칙이 있는 체스를 두고 있는데 상대방은 뭐 그냥 판을 엎어버리는 거죠. 이게 말이 되나요? 바로 이 지점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. 저 사람도 나처럼 체스 룰을 지키겠지? 이렇게 착각하는 거.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,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바보는 당신의 지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.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당신이 아예 상대를 안 해주는 것이다. 경기장에 들어서길 거부한 자가 이미 승리한 것이다. 진짜 힘은요,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관심, 에너지, 그 먹이를 주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알면서도 왜 자꾸 엮이는 걸까요? 왜 똑똑한 사람들조차 이 덫에 이렇게 쉽게 걸릴까요?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방화쇠 때문이에요. 상대는 바로 그 방화쇠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당기는 거죠. 그럼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딸려가는 거고요. 이 반응 반사라는 게 이렇게 작동해요. 자, 보세요. 첫째, 누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이걸 나에 대한 공격, 위협으로 느껴요. 그럼 둘째,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이 막 울리면서 긴장 상태가 되죠. 셋째, 이미 말 섞고 시간 쓴 게 아까워져요.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덫이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어느새 나는 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꼭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세계의 룰이 있습니다. 논쟁에서는요,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. 있어 보이는 쪽이 이깁니다. 여기서 있어 보인다는 건 누가 더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차 보이고 누가 더 평정심을 유지하냐는 거죠. 구경꾼들 앞에서는요, 이런 사람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이고 박수 받아요. 팩트가 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. 이 말은 정말 가슴에 새겨두셔야 합니다. 진실 따위는 상관없는 사람과는 절대 논쟁하지 마라. 왜냐하면 애초에 논리로 그 생각에 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논리로 그 사람을 빼내줄 수가 없다. 감정과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한테 이성적인 논리를 들이대는 것만큼 헛수고도 없다는 거죠. 자, 좋습니다. 이제 우리가 왜 맨날 지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죠?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할까요? 바로 이 판을 뒤집어야죠. 지금부터 논쟁하지 않고 이기는 3가지 실전 기술. 여러분의 통제권을 되찾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무기부터 가볼까요? 근데 이 방법은요, 어쩌면 똑똑하고 논리적인 분들일수록 쓰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거거든요. 그건 바로 침묵입니다. 네? 침묵이라고요? 맞아요. 누가 확 도발할 때 바로 받아치지 말고 딱 3초, 아니 5초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. 이 짧은 침묵이요, 상대방이 기대했던 그 반응을 싹 없애버리면서 아주 어색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버려요.
그럼 상대는 그 어색함을 못 견디고 막 혼자 더 떠들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감정만 막 드러내게 되는 거죠. 나는 네 도발에 넘어가지 않아.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무기입니다. 이건 침묵만으로 좀 애매한 상황, 예를 들어 회의실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. 바로 동의하고 증폭하기입니다. 이게 뭐냐면 상대가 공격을 해오면 그걸 막아내는 게 아니라 일단 네 맞아요 하고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그 주장을 살짝 더 과장해서 이게 얼마나 웃긴 소리인지 보여주는 거죠. 예를 들어 누가 당신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라고 해요. 그럼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맞습니다.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제일 아는 게 없을 겁니다 라고 받아치는 거예요. 상대는 내가 막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격을 훅 흡수해버리니까 김이 팍 새는 거죠. 상대방의 공격 회로를 아예 고장돼 버리는 기술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가장 강력한 세 번째 무기. 이 기술은요,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그야말로 필살기입니다. 바로 법정 뒤집기예요. 상대방이 한 말에 내용에 답하는 게 아니고요.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죠? 하고 그 의도에 대해 질문을 던져버리는 겁니다.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변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동기를 신문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혹시 어떤 말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실 수 있나요? 라든지 지금 저를 이해하려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 이기고 싶은 건가요? 이런 질문 하나로 순식간에 내가 피고인에서 판사로 역할이 바뀌어버립니다. 이제 땀 흘리면서 해명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죠.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이 모든 게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는 뻔뻔한 소리가 아닙니다. 그건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거죠. 진짜 힘은요, 내가 뭘 받아들이고 뭘 그냥 무시하고 버릴지 그걸 스스로 선택하는 데서 나옵니다. 핵심은 사실과 모욕을 딱 분리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누가 이 보고서에 오류가 있네요 라고 지적해요. 그럼 네, 맞네요. 바로 수정하겠습니다. 이렇게 사실은 깔끔하게 인정하면 돼요. 하지만 그 말에 숨어있는 너는 참 무능하구나 하는 그 모욕감이 있죠? 거기에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, 팩트 하나 인정한다고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.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표는요, 논쟁을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. 애초에 논쟁할 필요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.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연연하지 않게 될 때, 상대방의 모욕이 더 이상 내 마음에 걸릴 갈고리를 찾지 못할 때, 그때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배운 거 그냥 듣고 끝내면 아깝잖아요. 오늘부터 바로 한번 해볼 수 있는 7일 챌린지를 드릴게요. 첫 이틀은요, 누가 던지는 미끼를 그냥 무시해보세요. 3일 차에는 도발을 당했을 때 딱 3초 멈추기. 4일 차에는 동의하고 증폭하기를 딱 한 번만 써보는 거예요. 5일 차에는 상대의 의도를 묻는 질문 던져보기. 6일 차에는 내 잘못 사실 하나 쿨하게 인정하기. 그리고 마지막 7일 차, 나를 가장 쉽게 욱하게 만드는 말 3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. 그게 바로 여러분의 방아쇠입니다. 연습을 하다 보면요, 더 이상 쓸데없는 혼돈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뺏기지 않게 될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그렇게 혼돈에 주던 먹이를 딱 끊었을 때 여러분은 그 되찾은 시간과 에너지로 무엇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?